얼굴 안 하얘지고 자연스러운 선크림 제품이 궁금해요. BB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게 맞나요? 시간이 지나면 덧발라야 한다고 하는데 덧바를 때 찜찜해요. 얼굴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있을 것 같은 생각에. 문크림은 없나요? 물음표 3개. Always be classy. 클래시의 빈 사무실 시리즈 2탄입니다. 아직도 그냥 이렇게 비어있어요. 네. 야, 언제 시작하는 거지? 자, 아무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와보니까 자동차에 찍히는 실외 온도가 36도였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자외선이 장난 아니죠. 쨍쨍 내리쬐는 날씨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크림에 관련된 컨텐츠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크림 컨텐츠를 하려고 사전에 인스타그램에 선크림에 관련된 거 물어봐 달라고, 혹은 팁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스토리를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회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번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 잘 바르는 법, 그리고 잘 고르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지 않습니까? 왜 왔냐면 북촌으로 옮기게 되는데, 북촌에 이제 핫플레이스가 많다고 들었는데 겉에 좀 유명한 데는 저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런 구석구석에 또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씩 보면서 동네를 좀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땀이 좀 많이 날 것 같긴 해. 겨드랑이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 오늘 진짜 덥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얼굴 안 하얘지고 자연스러운 선크림 제품이 궁금해요. 로션 같은 선크림 없을까요? 로션처럼 발리면서 백탁 없는 게 최고. 이제 무기자차, 유기자차 얘기를 이제 귀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선크림에는 크게 봤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무기자차. 이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피부에 스며들지 않고 자외선을 차단을 해줍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 순간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은 백탁 현상이 있고 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끈적거리고 모공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두 번째 선크림의 타입이 이제 유기자차인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부 속에 스며들어서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로션처럼 발림성이 좋아서 흡수가 되게 잘 되고, 그리고 백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죠.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에 스며들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데, 이 선크림 내에 함유된 성분이 자외선이 닿는 순간 이걸 열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이 유기자차 선크림도 단점이 원래 있었어요. 눈시림이 되게 심했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기자차 선크림들은 눈시림 현상이 거의 없죠. 다음으로 많았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얼만큼 발라야 효과적인지.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자주 타는데 양이 적어서 그럴까요? 1회 도포 적정량을 알고 싶어요. 선크림을 바르실 때 1회 적정 도포량이 최소 100원짜리 크기에서 웬만하면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양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얼굴 크기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얼굴 크기를 가지셨으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적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짜주신 다음에 얼굴에 구역을 나눠서 도포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 하나, 볼에 2개씩, 그리고 코에 하나, 턱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뭔가 어디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펴발라주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의사항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머리를 이렇게 까고 다니지만 앞머리를 내리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앞머리가 또 자외선 차단 어느 정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너무 많이 발라주시면 이게 또 앞머리가 떡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이마에 바르는 양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서 처음 개봉하고 몇 달 정도 써도 될까요? 1년 전 선크림을 계속 써도 될까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쓰는 게 가장 보편적이죠. 그리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물어보셨는데, 튜브형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잔여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티슈나 이런 걸로 좀 닦아가면서 써주시면 좀 더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말라붙어 있는 게 좀 오염되거나 좀 오래되면 그게 또 이제 짤 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사실 피부에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잔여물을 좀 잘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크림은 없나요? 물음표 3개. 토퍼는 맨 아래 걸 먹어보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비싼 거야. 난 그 위에 거.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점 모두 시원하게 드릴까요? 네. 자, 다음 이제 BB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게 맞나요? 파운데이션이 있는
선크림도 효과가 있나요? 일단 이 선크림이 됐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 됐든 그 뒷면을 보시면 SPF 수치와 PA 수치가 있습니다. SPF 같은 경우는 UVB의 차단 효과를 표시하는 단위이고 PA 같은 경우는 UVA의 차단 효과를 표시하는 단위예요. UVB 같은 경우에는 이 자외선을 딱 받았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이런 홍반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피부암을 유발하는 그런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 이 UVB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위가 SPF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곱센티미터당 2mg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기준으로 1 SPF당 15분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PF 50인 경우에는 환산을 하면 750분이 되죠. 이거는 12시간 반 정도가 되게 되는데, 사실 12시간 반까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좀 보긴 힘든 게 땀이나 피지를 다 배제한 수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땀도 흐르고 뭐 계속 얼굴에 손이 닿거나 하면서 좀 자외선 차단제가 좀 지워지기 때문에 12시간 반까지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A 같은 경우에는 UVA 차단 효과를 표현해주는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미나 주름이나 피부 노화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그런 자외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가 검어지잖아요. 그걸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 그래서 PA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개수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아예 바르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플러스 하나는 2배, 2개는 4배, 3개는 8배, 4개는 16배 이상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의 주신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게 요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SPF와 PA 지수가 최대치가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스킨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 왜요? 외국인 같나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네. 네, 안을 네. 충동 구매를 제가 아시다시피 엄청 안 하는 편인데 2개나 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죠. 네, 선크림 vs 선스틱 어떤 게 나을지 궁금해요. 얼굴, 팔, 목 등 부위별로 선크림이나 선스틱 등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요즘 선크림, 선스틱, 뭐 선스프레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스프레이나 이런 거는 뭐 선미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선크림이 좋을 것 같고, 뭐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 캠핑을 할 때 특히 선스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 캠핑 갈 때 꼭 선스틱을 들고 가서 다음날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기만 하면 되게 간편하니까요. 휴대도 용이하고. 요것도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 선크림을 덧바르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한 번 바르고 몇 시간 후에 더 발라야 효과가 지속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발라야 한다고 하는데 더 바를 때 찜찜해요. 얼굴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F 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처럼 땀이 흐른다거나 땀을 닦거나 혹은 그러니까 얼굴에 손이 가면서 좀 이렇게 지워지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피지 분비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12시간 반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5-6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걸 많이들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귀찮아서 실내 활동만 할 때는 아침에만 바르고 덧바르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실외 활동을 할 때는 꼭 나오기 전에 덧바르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하게 손만 깨끗이 하고 다시 덧발라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성 피부죠. 유분기를 걷어내지 않으면 피부랑 같이 선크림이 좀 덩어리질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크림을 덧바르기 전에 이 기름 종이로 한번 피지를 좀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싶을 때는 미스트를 좀 뿌려주고 나서 선크림을 덧발라줍니다. 너무 더워서 중간중간 계속 쉬어가고 있어요. 다음 이제 남자들도 선크림 이중 세안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제 폼클렌징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지워진다고 하는데, 모공 커버력이 있거나 워터프루프인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자외선이 좀 심한 날에 선크림 좀 많이 발랐거나 좀 많이 덧발라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 있죠. 그걸로 먼저 얼굴을 좀 닦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것도 이중 세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고 클래시형 사랑해용 하트.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또 북촌에 노커스가 또 있죠. 시바가 없네 오늘. 아주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되나요? 네, 열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워. 네, 이제 또 다시
텅 빈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덥네요, 밖에. 오늘 딱 이렇게 날씨가 좋다 싶어서 이거를 찍으려고 한 건데 살짝 후회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되게 많은 이 선크림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금하신 건 선크림을 좀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정도 동안 가장 많이 썼던 제품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스코테미쉬의 클래식 골프 선크림과 스코테미쉬의 클래식 골프 선스틱, 이 두 제품인데, 이 제품들을 좀 소개드리게 된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받았을 때 거기에 좀 가장 적합하게 소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또 여름이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도 이런 자외선 차단 관련된 제품들의 광고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써보지도 않은 거를, 혹은 짧게 써본 거를 좀 소개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집에서 쓰던 걸 가져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 이제 튜브형은 특히 짜면 잘 안 나오니까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쓴다 그랬는데 이만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어떤 선크림을 썼는지 예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이후에 가장 많이 쓴 선크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있게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코테미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스코틀랜드의 헤리티지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골프 선스틱, 골프 선크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골프의 종주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라는 야외 스포츠와 이 스코틀랜드의 헤리티지를 같이 섞어서 이런 네이밍을 좀 붙이신 것 같아요. 클래식 골프 선크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기자차 제품이에요. 그래서 백탁 현상이 전혀 없고 진짜 로션처럼 발림성이 좋아요. 그래서 바쁘게 외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바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렇게 찍어서 고상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진짜 쫙 짜서 손에 막 바른 다음에 얼굴에 막 바르거든요. 그래도 깔끔하게 발려요. 그 정도로 발림성이 좋고 답답하지도 않고 로션처럼 잘 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성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PF가 50 플러스이고 PA가 플러스가 4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UVA와 UVB 자외선 차단 지수가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워터프루프 제품이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 제품을 바르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땀 엄청 흘렸잖아요. 근데도 뭐 땀이 흘러내리거나 그게 이제 눈에 들어가서 눈이 따갑거나 뭐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테미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향기인데, 제가 또 이제 향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뭔가 이런 시트러스 향이랑 그린티 향 같은 게 같이 좀 나요. 부드러운 파우더리한 느낌이 좀 나고, 그러면서 머스크와 우디 노트가 같이 들어가서 남성스러운 향을 좀 만들어냅니다. 뭐 향이 막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오래 써본 입장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발림성, 엄청 잘 발려서 답답하지도 않은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본인에게 맞는 선크림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래식 골프 선스틱인데, 이렇게 돌려서 나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발라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이 스코테미쉬 제품 써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향이 납니다. 위스키 보틀 닮았던 토너랑 로션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시모 브랜드의 은색산 향수 향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향이 나요. 여기서 굉장히 좀 젠틀하면서 부드러운 향, 호불호 없이 다 남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선크림과 마찬가지로 이 백탁 현상 없이 굉장히 마일드하게 발리는 게 특징이고요. 굉장히 휴대성이 좋죠.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서 빠르고 간결하게 피부를 좀 보호할 수가 있다. 저는 캠핑할 때 꼭 캠핑 짐을 항상 미리 싸놓거든요. 거기에 항상 들어있어요. 저는 차박을 하든 캠핑을 하든 요거를 이제 얼굴에 발라주고 아침에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SPF 50 플러스에 PA 플러스 4개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워터프루프 제품이기 때문에 땀에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그 선크림에 비해서 피지를 좀 잘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다공성 파우더라는 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선크림보다 이렇게 발랐을 때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민 파우더라는 피부 소염제가 좀 첨가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 피부 트러블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피부가 좀 지성이시거나 여드름성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골프 선크림 선스틱이잖아요. 이게 이제 골프를 좀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이제 골린이신 경우에는 라운딩을 할 때 좀 민폐를 좀 많이 주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이거를 좀 선물로 사서 들고 가시면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이 스코테미쉬 대표님한테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혜택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이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자외선이 진짜 심해지기 전에 구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스코트 MC 제품을 벌써 한 3번째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스코트 MC뿐만 아니라 뭐 저희 크리스티비에서 소개드리는 브랜드와 제품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해외 제품들을 좀 많이 소개를 드리잖아요. 근데 국내에도 이렇게 퀄리티 좋은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브랜드의 선크림이나 선스틱도 좀 많이 써봤지만 가장 괜찮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바르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바르는 게 귀찮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선크림은 기본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365일 계속 발라주셔야 되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집도 이제 통창이고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집에 있을 때도 발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걸 꼭 잘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되게 되면 피부 탄력 저하, 피부에 어떤 주름, 노화, 건조, 기미, 주근깨 진짜 뭐 심한 경우에는 이 자외선이 색소 형성 세포를 건드리게 되면 피부암까지도 유발한다고 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잘 발라주시는 클로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오늘 진짜 더웠어. 끝!